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인촌놈의 이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장터뷰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인공으로 모신 분은 바로 경기 지역에서 특수교사로 근무 중이신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2020년도에 합격해서 이제 햇수로 4년차인 특수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금 촬영일 기준 날짜가 2월 말이죠. 네, 이제 곧 있으면 계약인데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사실 다수의 표정에 지금 여유가 좀 없어 보이는데 뭐 제가 판단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바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입생들을 맞이할 준비로 설레이는 표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알찬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질문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 특수교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수교사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특수교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특수교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의 특수학교 또는 지원청에 있는 센터에서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있는 직업입니다. 네, 이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정확하게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처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을 뜻하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의 복지 카드가 없어도 학교의 진단평가를 의뢰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카드가 없다고 해도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명명하는 그 장애 영역에 들어오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 특수체육교육과를 졸업한 후에 특수교사가 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특수체육교육과를 졸업해서 특수교사가 되면 체육만 지도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외의 과목을 수업하기도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체육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 수학 등 여러 가지 교과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과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기 초에 학생들의 특성 그리고 학부모의 요구 아니면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교과목을 정하게 돼서 이제 체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과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막연하게 특수체육교육과를 졸업을 하면 거기서 이제 임용고시를 합격을 하면 체육만 지도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또 그거는 아닌가 보네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체육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체육으로 뽑으면은 체육 수업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 아니면은 충남 지역, 경기 지역 이런 그 지자체의 특색에 맞게 그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네, 수업이? 시험을 체육 교사로 뽑으면은 체육 수업만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체육의 자격증을 가지고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과목을 맡을 수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자격은 중등이었나요? 초등이었나요? 중등의 표시 과목은 체육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업 이외에 하는 교사의 업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특수학급에 1년 동안 사용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고 네.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회의도 하고 학생의 개별적인 개별화 교육 계획도 수립을 하고 학기 말에는 개별화 교육 평가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네. 또한 이제 특수학급에서의 방과 후 업무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 사회 적응 활동 등도 다 맡아서 하게 되고요. 특수학급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특수교육 지도사 관련 업무도 특수교사가 하게 됩니다. 지금 얼핏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많아요. 그 교사 수업 외에 하는 업무들이. 네. 근데 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제일 좀 난이도가 높다?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좀 높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학기 초에 하는 특수교사랑 일반 교과 교사랑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같이 하는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업무가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잘 해야지 1년 동안 학생이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발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일반 교과목 선생님들랑도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 내 학생이 우리 특수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학교 학생들이랑도 같이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협업이 중요한 그 초기, 초적 단계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업무 난이도가 선생님 생각했을 때 높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 진로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특수교사로기보다는 교사를 정한 이유로서는 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정성 네. 그리고 교사로의 장점으로는 방학 때문에 교사를 선택했고요. 네. 네, 특수교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이제 대학교 시절에 3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제가 장애 학생들이랑 소통을 했을 때 네. 몸을 힘들게 할지는 몰라도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고 저의 더 행복하게 해주는 학생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뿌듯함도 많이 느껴서 특수교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아까 말씀 중간에 마음은 힘들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그런가요? 저는 마음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대로 지도를 했을 때 많이 그만큼 늘지 않으면 사실 저도 심적으로 굉장히 상처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지도했을 때 그만큼 따라와주지 않고 말로도 선생님 싫어요, 선생님 체육 수업 재미없어요라고 하면 저도 심적으로 힘들 때가 좀 있는데 선생님은 강인한 분이신가 봐요. 학생 때는 힘들지 못하는데 직업으로 삼으니까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솔직해지신다. 네. 사실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기간은 이제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됐었으며 그다음에 합격할 수 있었던 뭐 간단한 팁 같은 거 있으면은 보시는 분들께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3년간 총 준비를 했고요. 네. 합격할 수 있었던 팁은 솔직히 운7 기삼이라고 네. 운이 7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뽑지 않지만 네.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많이 뽑아서 네. 붙었지 않았나. 아, 그러니까 뽑는 티오라고 하죠. 네. 티오가 그 당시에는 많아서 내가 좀 뽑히는데 한몫한 것 같다. 네. 그거 외에 그래도 실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됐으니까 또 뽑히시지 않았을까요? 네, 그게 운이었고 노력으로는 일단 저는 절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로 네. 끔찍한 기억으로 남고 싶을 정도로 네. 공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읽기 때문에 네. 쉽게 읽기도 하고 저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요령 부리지 않고 네. 꾸준하게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질문에서의 요지는 그 네. 간단한 팁이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유행은 없다. 네. 시험에 쉽게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해진 그 커리큘럼 안에서 정진을 해라. 네. 그 시간이 언제 정도까지 걸릴지언정. 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특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학부를 나와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특수교사로서는 유아특수교사, 중등특수교사, 초등특수교사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그 다음에 특수체육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체육교육과는 유아나 초등은 없고 중등에만 있습니다. 네. 이런 학과를 나와야지 특수교사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유아, 초등, 중등 이렇게 나뉘었는데 고등은 따로 없잖아요. 네. 고등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함되는? 중등에 그렇죠. 포함됩니다. 중등에 포함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고등은 따로 없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중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직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들이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극복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학부모 민원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직업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도 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선배 교사들의 조언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또 그 학생, 학부모, 제 직업에 대해서 어려움도 저한테 줬지만 그것 자체가 또 저한테 위로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냥 직업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그것이 또 위로도 주기도 하더라고요. 몇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토로하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학부모님의 이제 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대표적으로 좀 정말 강하게 좀 느껴졌던 민원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 학교 자체는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자인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은 민원에 되게 민감해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편인데 어떤 학부모님 중 한 분이 이제 저에 대해 특수학급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있으셨는데 네.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고 바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는 어떤 문제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학부모님과 소통의 기회도 없이 바로 교장 선생님과 소통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좀 하셨어요? 그럴 때는 교장 선생님과 잘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학부모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과 소통하는 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인데 그걸 건너뛰고 이제 바로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서 어려움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학부모님과 그것 잘 상의를 해서 네. 직접적인 소통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건데 당시 상황을 이제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냥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교직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게 짐작이 좀 됩니다. 네. 선생님도 이제 4년차에 접어든 그래도 어엿한 교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남학생이 있는데요. 네. 그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적응하기가 어려워가지고 2년 동안 교출하고 운동장 정자에 가서 누워있고 아니면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든가 이런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이제 친구들이나 교사들과의 관계에서도 상호작용을 잘 하지 못하는 네. 모습을 보였어요. 네네. 이제 근데 제가 점점 학생한테 교육을 시키고 적응을 하니까 학생도 착석 시간도 늘어나고 통합학급에서의 수업도 잘 듣고 네. 문제행동도 감소하면서 네. 이제 저랑도 상호작용을 먼저 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보이고 친구들과의 소통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많이 뿌듯했고 그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네. 지금 그 말로 문제 행동들을 몇 가지 들었을 때 이탈 행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특수 학교도 아니고 이제 일반 학교에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보였을 때 그 학생이 학교 생활이 원활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런 문제점들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약간 기다려주는 시간, 네. 시간적인 기다려줌과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그 애정을 그대로 참고 기다려줬던 결과 그래도 잘 적응하고 졸업을 할 수 있었다라는 네. 겁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그러니까 저희는 유튜브 색깔 자체가 특수체육 혹은 장애인 체육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체육 수업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이유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체육 수업에서 활용했던 것이 보치아였는데요. 보치아, 네. 이것을 이제 장애 이해 교육과 접목시켜서 네, 전 교생 네.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보치아라는 종목 자체를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공을 굴려서 표적구에 가까이 할수록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하얀색 공이 표적구고 파란색 공과 이제 빨간색 공이 겨루는. 네. 네, 그리고 거기서 하얀 공에 가까이 붙어 있는 공의 개수가 많을수록 네. 이기는 경기라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어서 설명해 네, 주시면. 그래서 이제
전교생한테 보치아의 종목을 변형시켜서 땅치아로 땅 따먹기랑 네. 보치아를 네. 접목시켜서 보치아에 공을 굴려서 땅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의 게임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특수학급에 지체장애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네. 되게 신기하고 즐거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보치아라는 종목을 그대로 적용시킨 게 아니라 조금 더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게 땅 따먹기라는 이제 놀이 활동을 접목시켜서 학생들에게 적용을 했더니 훨씬 더 이해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재미있게 수업을 했다. 그 사례를 좀 대표적으로 들어주셨네요. 네. 네. 지금 많은 인터뷰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다 보면은 정말 이 개별화 수업을 참 잘 적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제3의 그런 게임들을 그 기존에 있던 활동들과 접목시키면서 이제 재밌게 그 활동들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사실 이 인터뷰하는 목적 자체가 이런 다양한 선생님들의 개별화 이런 그 방법들을 여러분 이제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구도 같이 녹여져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교사를 하시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중 가장 큰 또 장점 중 하나가 교사의 큰 메리트죠. 네. 방학인데요. 네. 방학 기간에 보통 무엇을 하며 보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솔직하게 네.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네. 그리고 여행만 다닌다고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네.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연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 연수를 신청하는 교사들도 많고 네. 일단 연차가 쌓여서 만 3년 이상이 되면은 일정 연수를 받기도 하고 네. 방학 중에 오는 공문도 많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서 공문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그 여행을 가게 되면 행복하신가요? 행복합니다. 사실 그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교사로 이제 그 직업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이래서 교사를 외치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부러움을 좀 자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곳을 가주셔서 대리만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기준 특수교사로 임용이 되었을 때 받는 초봉 정도는 얼마이며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까 4년차라고 하셨죠? 네. 4년차로 현재 지금 받는 급여 그 다음에 향후 10년이 되었을 때 받는 급여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초봉은 3월에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1월, 2월 금액은 받지 않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금도 없고 네, 설날 상여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1년차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1년차 때 그래서 그 연봉으로 초봉으로 말하자면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천만 원. 네. 그 이제 세전 3천만 네, 세전 원이고 3천만 원. 1, 2월 금액이 없고 네. 성과 상급 이런 거 없이 네. 명절 상금 없이 네. 받는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3천 나누기 10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이제 4년 차에 접어든 선생님 기준에서는 이제 4년차가 돼가지고 다 포함을 하면은 세전 4천만 원이지만 평달에 성과 상여금 없고 명절 상여금 없고 아무것도 없이 받는 월급으로는 220에서 230 정도 됩니다. 이거는 실수령인가요? 네, 실수령이고. 실수령으로 그 정도 된다. 지금 4년차 기준이고요. 그리고 10년 정도 근무했을 때 받는 급여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제가 실제로 10년 차 된 선생님의 월급 명세서를 봤는데 네. 월 300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실수령. 네, 실수령. 이거 평달. 그리고 거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과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고 네. 하는 금액이다. 네. 그리고 20년이나 30년 후는 늘어날 가능성이 당연히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직은 잘 네. 모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게 될 예비 특수교사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또 1년간의 공부 생활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드시고 비타민도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꼭 합격하셔서 좋은 특수교사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이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인 질문이 혹시 비타민 잘 챙겨 드셨었나요?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메리카노 투샷으로 네, 원샷하고 네. 그다음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리고 홍삼 한 팩 먹고 네, 그리고 기억력에 좋은 약이 또 있어요. 네. 그것도 챙겨 먹고 했습니다. 기억력에 좋은 약이면 여기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농담입니다. 저도 비타민을 챙겨보지 못해서 요즘 피부가 요즘 육아도 같이 하는 김에 좀 푸석푸석해졌는데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자 오늘 이 영상은 사실 특수체육교육과를 이제 입학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학년이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을 토대로 질문지를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그런 가려운 것들을 이제 시원하게 긁어주는 선생님의 그 답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인터뷰 준비한 질문들은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고요. 네, 선생님이 이제 밝은 앞날을 기원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지금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체육 파이팅! 자, 수고하셨습니다.